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 강행을 놓고 정초부터 여야가 격돌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조혜주 국민대 겸임교수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임명했죠. 그렇게 하니까 자유한국당은 2월 국회는 없다라고 2월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도 거세게 지금 반발하고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도대체 대통령이 임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무엇이길래 야당이 이처럼 똘똘 뭉쳐서 거칠게 반발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심도 깊게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13일 그러니까 작년 12월 13일 임기가 만료된 문상부 상임위원 후임으로 작년 12월 14일 날 조혜주 국민대 겸임교수를 지명했죠. 이 조혜주 씨의 그 양력을 살펴보니까 이 조혜주 씨는 1955년생이고요. 전북 장수 출신입니다. 고졸 검정고시와 방통대 행정학과를 졸업했고요. 미국 웨스턴 일리노이대의 그 정치학을 전공한 석사 학위를 받았고요.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장, 경기도 선관위 상임위원, 국민대 겸임교수를 역임한 사람입니다. 중앙선관위에서 가장 오랫동안 일을 해왔고 선관위 1급 공무원으로 퇴직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나 사무차장을 거치지 않은 사람입니다. 보통 그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이 자리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사무차장을 거친 사람들이 대부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회에 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혜주 씨의 경우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회 임명이 됐는데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사무차장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좀 이례적인 지명이다라는 이야기가 처음 지명됐을 때부터 나왔다라고 합니다. 뒷말이 좀 있었어요. 근데 헌법 제114조 2항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조혜주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근혜 씨가 임명한 문상부 전 상임위원회 후임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고 24일 날 임명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뭐 바로 상임위원으로 그렇게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자체는 없고 일단 그 선관위 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명을 임명할 수가 있는데 그 3명 중에 1명으로 임명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선관위 위원 그것도 그 상임위원이 그 유력시 때는 그 위원회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게 돼 있나 봐요. 왜냐하면 이제 상임위원의 경우는 장관급에 해당하거든요. 선관위의 그 장관급 인사가 선관위 위원장 또 상임위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이렇게 3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유력시되는 이 장관급에 해당되는 조혜주 씨의 경우는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이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게 돼 있는데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뭐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고 해서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조항은 없어요. 그렇게 인사청문회 채택을 거치지 않고 청문 보고서 채택하지 않은 사람을 상임위원으로 임명을 강행을 하게 될 경우에 이게 불법이냐? 불법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질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조혜주 씨를 인사청문회를 비록 안 거쳤지만은 임명을 강행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그 불법이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죠. 다만 이제 장관급 인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사청문회에 거쳐서 국회에 어떤 동의를 거쳐서 임명을 하는 것이 보다 더 모양새가 좋죠. 근데 지금 더민주나 이제 청와대 입장은 인사청문회 해달라고 두 차례나 기회를 주고 계속 기다렸는데 계속 질질 끌으면서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하지 않음으로써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도 없고 결국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이렇게 그 문 대통령이 조혜주 씨를 중앙선관위위원회에 임명을 하니까 2월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죠.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 로텐더 홀에서 5시간 30분씩 릴레이 단식에 돌입한다라고 하면서 단식 농성에 돌입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시민들이 아주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온갖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5시간 반 릴레이 단식이 뭐냐. 차라리 단식 하지를 말든가. 그게 단식이냐. 뭐 하면서 굉장히 막 조롱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청와대가 이렇게 조혜주 씨의 중앙선관위 위원 임명 강행을 하는 것은 선관위를 장악하려고는 의도다. 또 선거 승부 조작 시도다. 협치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피켓을 들고 성토를 하면서 로텐더 홀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민주평화당은 대변인을 통해서 조혜주 임명 강행은 국회를 무시하는 거고 이런 임명은 현 정권 들어서 벌써 8번째다 라고 하면서 국회의 어떤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채 대통령이 일방통행식으로 뭐 이렇게 사람들을 계속 임명하고 있다. 거세게 지금 비난을 하고 있어요. 바른미래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는 인사검증의 완벽한 실패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고 청와대만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이 그렇다고 해서 그 2월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농성에 돌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라고 자유한국당을 또 싸잡아서 비난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도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서 조혜주 위원, 더민주의 윤호중 사무총장 등 4명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지금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 고발에 있어서는 자유한국당과 손을 맞잡고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사검증 핵심 증인의 합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민주가 그렇게 합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겪었다. 그래서 사실규명을 해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해를 받았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공무집행 방해를 한 조혜주 씨를 비롯한 윤호중 사무총장 뭐 이런 사람들은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고발을 한 거죠. 아마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공세죠. 이거 이렇다고 해서 이게 뭐 사실 업무 방해가 되겠습니까? 정의당의 경우는 자유한국당의 그 2월 국회 보이콧에 대해서 비판만 하고 있을 뿐이지 조혜주 임명 강행에 대해서는 별다른 어떤 언급을 보이지는 않네요. 도대체 조혜주 씨를 중앙선관위 위원회에 임명한 일이 왜 이렇게 야권의 그 거센 반발을 낳고 있는 건가? 아마 일반 시민들은 이게 좀 이 지점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이 바른미래당의 안정행정위원회 위원 중에 한 명인 권은희 의원이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 이전에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일을 했다가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죠. 예. 그때 이제 경찰청의 대선 개입, 2012년 18대 대선 개입에 대한 것을 폭로해가지고 상당히 좀 그때 널리 알려진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권은희 의원이 바른미래당 지금 국회의원인데요. 1월 9일 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 권 의원이 조혜주 씨 그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의혹들을 발표한 바가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이 발간한
민주당 공명선거 백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백서라고 칩시다. 민주당의 대선 백서나 다름없는데 2017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됐으니까요. 근데 그 백서 내용 가운데서 그 민주당의 선거 캠프 조직도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공명선거 특보로 조혜주 씨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민주당의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을 공명선거를 관리하고 책임져야 될 중앙선관위 상임위원회에 임명할 수가 있느냐. 이건 문제가 있다. 말하자면 심판이 될 사람을 어떤 그 특정 정당에서 활동했던 사람을 심판으로 세울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이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의 입장은 그거는 행정적 실수로 이렇게 이름이 등재가 된 거지. 실제로 조혜주 씨가 공명선거 특보로 그때 당시 활동한 바가 없다. 이런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혜주 씨에게 확인서까지 써주었어요. 근데 조혜주 씨는 중앙선관위 위원 후보로 이제 지명된 다음에 인사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그 민주당 그러니까 19대 대선 당시에 공명선거 특보로 이름이 올랐다는 사실 그때 알았다라고 하면서 왜 내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올려가지고 이런 그 말썽을 빚느냐 하면서 항의를 민주당 측에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민주당 측의 요구에서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확인서까지 받았다는 거죠. 하지만은 이 조혜주 씨가 그 인터넷 나무 위키 있지 않습니까? 위키 사전 그 나무 위키에 그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말하자면 문재인 대선 캠프 조직 명단이 나와 있는 그 말하자면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이게 이제 문재인의 대선 캠프 조직에 해당됩니다. 그 명단이 굉장히 그 다양한 각 분야의 어떤 그 담당자들이 쫙 망라되어 있는데요. 거대한 그야말로 선거 캠프를 선거 조직을 꾸렸다라고 하는 것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문재인 대선 캠프 조직이 얼마나 그야말로 국회의원들이 다 동원되고 뭐 이렇게 각 분야의 전문가들 뭐 이렇게 조직이 꾸려졌는 걸 알 수가 있는 그 명단인데 거기 보면은 공명선거 특보로 이름이 올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명선거 백서에만 이 조혜주 씨 이름이 있었던 게 아니고 나무위키에도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라는 그 문재인 대선 캠프 조직 그 조직도에도 이름이 올라 있다는 거죠. 올라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이 삭제가 됐대요, 현재는.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 1,000원씩 기부하는 대리운전 88 대리운전 061-681-8888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 그러니까 나무위키 그 히스토리에 의하면은 2017년 12월 그러니까 조혜주 씨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그 중앙선관위 위원으로 지명되고 조금 지나서 그가 이제 민주당의 대선 캠프에서 특보로 활동을 했다 뭐 이런 구설수에 오르면서 이게 삭제가 됐나 봐요. 그 삭제한 그 아이디 그러니까 누가 삭제했는지 그 아이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스토리에 의하면 그 당이 이 아이디를 가진 사람은 누군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당일날 가입을 해가지고 딱 조혜주 씨가 이제 민주당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그것만 삭제한 뒤에 일체 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랍니다. 나무위키에서 다른 것은 일체 활동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 삭제 시점이 조혜주 씨가 공명선거 특보로 자신의 이름이 민주당 대선 백서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올랐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했다. 이라고 밝히기 바로 직전, 아마 그 시점엔 지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석연치 않다라고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민주에서는 뭐라고 또 이제 반박을 하고 있냐면, 박근혜 정권 때도 선관위 위원회 임명된 인사 중에 최윤희, 김용호,
뭐 이런 위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 최윤희 씨 같은 경우는 한나라당 윤리위원을 역임을 했고 김용호 씨 같은 경우는 여의도 연구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나라당에서 활동했던 한나라당이 말하자면 그 연구원이 바로 여의도 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이사직을 역임한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도 다 그 선관위 위원이 됐다. 조혜주 씨만 뭐 그러니까 설령 조혜주 씨가 더민주의 그 19대 대선 당시 공명선거 특보로 활동한 사실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선관위 위원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하자가 없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그게 사실인가?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왜냐면요. 현행 그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르면은 제 9조인데요. 위원회 해임 사유가 나와요. 첫 번째로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에는 위원이 해임이 됩니다. 두 번째로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때, 세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네 번째 정당 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 정당의 요구가 있거나 추천 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와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음 발견된 때,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시도선관위의 상임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 상한에 달하였을 때, 이런 때 해임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을 적용해서 조혜주 씨는 이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특히 문제가 된 건 이제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이런 걸로 해가지고 조혜주 씨는 자격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완전히 아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관위법 제 9조는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이나 위원으로 이미 임명된 사람이 그렇게 할 때에 파면이 된다, 해임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혜주 씨는 지금 상임위원으로 임명되기 이전에 민주당의 뭐 19대 대선 당시 공명선거 특보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 자체를 여기에다 소급시켜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 선관위의 그 선관위법 제 9조의 그 위원회 해임 사유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상임위원이나 위원회 해임 사유 이게 이렇게 규정이 됐다고 해서 뭐 정말 그 위원이라 상임위로 이렇게 지명되고 임명된 사람이 이전에 뭐 특정 정당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했던 사람을 대통령이 지명을 하면 상당히 그 공명선거를 대통령이 치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약하게 보이리라고 하는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되도록이면 중립적인 인사, 어떤 그 특정 정당에 편향되지 않는 인사를 선임을 해야 대통령이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 뭐 모두가 인정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조혜주 씨의 경우는 무슨 이제 민주당 공명선거 특보로 이름이 어쨌든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리고 민주당도 뭐 실수라고, 행정적 실수라고 하는데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거는 좀 그런 사람을 상임위원으로 지명을 한 것은, 그리고 임명한 것은 뭐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요. 지금 뭐 이렇게 대통령이 조혜주 씨를 중앙선관위 위원 중 한 명으로 위원으로 이렇게 선임을 했는데, 임명을 했는데, 본래 선관위법에 의하면은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위원, 상임위원을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상 9명이 있습니다. 9명. 그 중에서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고, 그 다음에 국회 여야가 또 3명을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몫으로 3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대통령이 지명해서 임명하는 3명의 선관위 위원 중에 1명이 상임위원이 됩니다. 상임위원.
본래 중앙선관위 그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면은 상임위원은 위원 9명 중에서 1명을 호선하게 돼 있어요. 호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원들이 투표를 하거나 그 거수를 하거나 뭐 찬반을 묻거나 등등의 방법을 거쳐서 어쨌든 그 중에서 1명을 뽑는 거죠. 그 사람이 상임위원이 돼요. 상임위원이라고 하는 위원들은 위원회에 상근하는 게 아니죠. 회의가 있을 때만 참석하는 겁니다. 위원들은, 나머지 위원들은. 그 중에는 이제 정당 추천위원도 있고, 뭐,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1명을 또 추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3명,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추천한 3명, 대통령이 지명, 임명한 3명, 이렇게 이제 짜지는데, 그렇게 해서 호선하게 돼 있는데, 관례상, 이건 순전히 법에도 없는 건데, 관례상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을 상임위원으로 선임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조혜주 씨는 대통령이 선관위 위원으로 지명을 하고 임명을 강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이제 임명이 됐고,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오늘 아침, 25일 아침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를 상임위원으로 선임을 했다라고 아까 중앙선관위 인사과 직원하고 제가 통화를 해서 그걸 확인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조혜주 씨는 상임위원이 됐어요. 상임위원입니다. 장관급 상임위원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 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에 규정한 상임위원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또는 시도선관위 상임위원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중앙선관위나 시도선관위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해 1명의 상임위원을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돼 있고요. 이게 이제 법이에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규정이, 상임위원회 역할을 규정한 내용이 상당히 좀 포괄적이죠.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대법관이 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도 마찬가지로 대법관이 지금 하고 있죠. 현재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권순일 대법관인데 이 사람은 지금 사법농단, 사법적폐에 연루돼 가지고 상당히 지금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도 사실 지금 선관위가 과연 중립적인 조직으로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거냐에 대해서 말씀이 많습니다. 이 권순일 씨는 빨리 지금 사퇴를 해야 될 선관위 위원장이죠. 자격이 없어요, 사실상. 사법농단에 연루돼서 검찰이 기소를 하니 마니 막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상임위원까지 대통령이 좀 편향적인 어떻게 보면 인사를 지금 임명하게 된 셈인데, 본래 그 중앙선관위위원회 임기는 6년입니다. 선관위법이 규정한 중앙선관위위원회 임기는 6년이에요. 그리고 구시군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 규정이 바뀐 것은 이거는 좀 제 자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강력하게 계속 국회의원들에게 요구를 했고, 강동원 의원이 이에 관련한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19대 국회 때요. 그래서 강 의원이 이와 관련된 법을 발의를 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원래는 이제 3년으로만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좀 절충안을 내가지고 3년으로 하되 한 번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다. 원래는요, 연임에 대한 어떤 연임 제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제한이 이제 법으로 이렇게 된 것은 순전히 제가 계속 강력하게 그걸 이야기를 했고, 이 폐해가 많기 때문에
그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시군위원회의 경우는 3년이 임기고 한 번 연임이 6년까지만 하게 돼 있고 중앙선관위위원회 임기는 6년 딱 한 차례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요, 관례상 이거는 또 이것도 이제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방송에서만 알려드리는 사실인데 관례상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의 경우는 3년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관례입니다. 관례. 법에는 6년인데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의 경우는 3년마다 교체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상부 전 상임위원의 경우는 3년 했어요. 3년. 그 이전도 3년, 그 이전에 그 상임위원도 3년 했고요.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동아일보가 사설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사무처 인사와 정치인 조사 등 현안 보고를 받는 막강한 권한 행사를 한다. 권한 행사를 하고 있다. 비상근 위원장을 대신해서 선거관리 실무를 총괄하는 심판이라 다름없다. 그런 막강한 자리인데 조혜주 상임위원 이 사람의 경우는 민주당 대선 캠프에서 이렇게 공명선거 특보로 일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상임위원에 임명하는 것은 이 공명선거를 하겠다는 거냐.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요. 저는 조중동을 엄청 싫어합니다만은 동아일보의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조혜주 상임위원의 경우 이 사람이 무슨 선거를 이제 맡아 관리하게 되냐면 내년에 내년 3월에 총선이 있거든요. 그 총선하고 2022년 대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과 2022년 대선을 맡아 관리해야 되는 그 자리에 바로 조혜주 씨가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당 말고 야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이런 당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더민주의 그러니까 친더민주 인사가 상임위원회 자리에 앉아 있어요. 심판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불안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상당히 불안하겠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들이 정말 이 상임위원 임명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김대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경우도 작년 10월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전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두 사람이 작년 국정감사 10월에 있던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해가지고 난타전을 벌이고 참 볼썽사나운 모습 보였습니다. 그거는 좀 말하려면 또 기는데 우리 방송에서 몇 번 다뤘어요. A의 사무총장이 김용희 씨가 특정 업체가 DR 콩고랄지 이라크랄지 이런 곳에 전자투개표기를 수출하는데 말하자면 그걸 알선하고 그렇게 특혜를 주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검찰에 고발이 되고 말이죠. 지금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국제 외교 문제까지 비화가 되고 상당히 국회의원들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DR 콩고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표 조작 시비도 결국 거기에서부터 상당한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건 말하려면 또 이제 한 방송을 따로 편집을 해가지고 편성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그 정도 하고요. 어쨌든 이제 그때 당시 김대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정치에 오염되지 않은 선관위 내부 출신이 아니라 덕성과 품성을 갖춘 중립적 외부 인사께서 오시면 고맙겠다. 이런 소신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대년 씨는 자기는 상임위원 안 하겠다라고까지 분명하게 밝혔죠. 자, 이 김대년 씨의 말 가운데서 중요한 것, 정치에 오염되지 않은 선관위 내부 출신이 아닌 덕성과 품성을 갖춘 중립적 외부 인사. 상당히 그러면 지금 이 말을 뒤집어보면 지금까지 상임위원들이 정치에 오염된 사람들이 상임위원을 맡아왔다라는 뉘앙스로 풍기죠. 네.
사실 문상부 씨나 그 이전의 그 상임위원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상당히 좀 편향적인 시각을 보여주어 가지고 이게 정말 중앙선관위가 중립적이냐에 대한 많은 논란을 야기한 적들이 있었어요. 자, 또 김대년 씨가 주장한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장한 내용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사무총장 시절에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요. 그 상당히 이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좀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그 선관위 내부 사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그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일종의 합의제 기구다라고 하면서 외부 추천위원들은 선관위 내부 사정을 잘 모르지 않느냐. 실제로 내부 사정을 잘 모르죠. 선관위가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굴러가는지 외부 추천위원들이 어떻게 잘 알겠어요. 1, 2년 해봐가지고 선관위 어떻게 시스템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 회의 한 번씩 참석하는 건데 잘 모르죠. 자, 그런데 선관위 내부 출신 상임위원의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상 선관위 요직의 인사권에 상당한 그런 사람의 경우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욕심이 날 수밖에 없는 자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내부에서 요직을 거친 사람,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나 사무차장이나 이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상임위원회에 오를 경우에 중앙선관위 사무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죠.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김대년 사무총장, 그때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이야기예요. 자신의 말하자면 선배가 엊그제까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했던 사람이 지금 상임위원회에 앉아 있어요. 지시하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손바닥 보듯이 금방 이렇게 확하니 보이는데, 얼마나 중앙선관위에 대한 장악력이 높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조혜주 상임위원의 경우는 외부 인사죠. 물론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내부 인사라도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중앙선관위를 정년 퇴임하고 그다음에 국민대 교수로 있다가 지금 중앙선관위 상임위원회에 임명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왔다고 볼 수도 있고 내부 인사라도 볼 수 있네요. 자, 근데 그 인물이 더민주의 공명선거 특보로 이름을 일단 올렸다가 본인은 뭐 전혀 활동한 바가 없고 더민주에서도 사실 행정 실수로 올라간 거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 말은 사실 변명에 불과하고 흰소리죠. 누가 믿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름이 올랐다는 사실은 그만큼 더민주하고 뭔가 관계가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런 실수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짚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렇게 특정 정당과 관련된 인사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회에 임명된 케이스가 바로 조혜주 씨만 유일할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김호열 상임위원회 임기 만료로 2009년 11월 13일 날 이명박 씨가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었죠. 이명박 MB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회에 누구를 임명했냐면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를 임명을 합니다. 강경근, 이름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 강경근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임위원으로 임명돼서 2009년 12월부터 2012년까지 상임위원으로 활동을 했어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근데요, 이 강경근 상임위원은 조혜주 씨하고는 비교하기 힘들 만큼 당시 한나라당과 관련한 일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 강경근 씨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활발하게 그 언론 기고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뉴라이트 계열 시민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합니다. 이명박 지지 활동에 아주 자주 이름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나라 선진화 공작 정치 분쇄 국민연합이라는 희한한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의 부의장과 운영위원으로 활동했고요. 이 나라 선진화 공작 정치 분쇄 국민연합의 그 연합은 어떤 활동을 했냐면 이명박의 그 BBK 특검 반대 및 이명박 후보 지지를 내걸었고 서울 청계광장에서 촛불 집회를 연바도 했어요. 이명박 지지를 위한. 그리고 이 강경근 씨의 경우에 친일 임명사전 발간으로 그때 한때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국가 정상화 추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친일 임명사전 발간 반대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펼쳤고요. 2008년 미국산 수입 쇠고기 반대 촛불 집회 전국 때 그때 대단했지 않습니까? 100만 명 이상이 막 거리로 나와가지고 막 촛불 집회를 했는데 그 전국 때 법질서 수호 FTA 비준 촉구 국민대회라는 맞불 집회를 열었던 단체, 곧 이명박 말하자면 친이부대라고 할 수 있는 선진화 국민회의라는 단체에도 참여를 했고요. 한나라당 윤리강령 기초위원장으로도 활동합니다. 그런 사람을 이명박은 그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앉힌 거예요. 그런 자가 대선을 관리를 하고 그랬던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강경근 교수가 상임위원으로 있을 무렵 중앙선관위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4대강 무상급식 관련 활동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놨어요. 여러분, 4대강하고 무상급식 이명박 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근데 그거 반대 활동을 하면은 그건 선거법 위반이래요. 그런 해석을 중앙선관위원회가 내놨어요. 근데 바로 그 당시에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강경근 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너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중립 위반이다 이거는. 라는 비난을 많이 받았죠. 정말 그 어이없는. 그래서 그렇게 이명박이 선거법 위반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선거에 개입을 해도 중앙선관위가 다 눈 감아버리고 말이죠. 그랬던 것이 바로 그런 사람이 상임위원으로 앉아 있으니 그게 되겠냐고요. 그걸 어떻게 처벌을 하겠냐고요. 어떻게 대통령이 선거 중립을 위반했다라고 하겠냐고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을 환기시켜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그 조혜주 교수를 상임위원회,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이렇게 지명하고 임명을 강행한 사실에 대해서 농성을 하고 2월 국회 보이콧을 하고 막 난리를 치는 모습은 한마디로 말해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라는 격이다. 우리 속담이 딱 그게 적확하게 맞습니다. 자기네들은 훨씬 더 심하게 했어요. 그래 놓고 그렇게 해봤으니까 이거는 이러다가 총선이나 앞으로 다가올 대선 때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상임위원이 되면은 선관위가 우리 쪽 국회의원들 후보들 막 이렇게 선거법 위반하고 한 것은 아주 가혹하게 더 수사를 할 것이고 더민주 쪽에는 대충 솜방망이로 넘어갈 것이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엄청나게 지금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2월 국회 보이콧까지 하면서 말이죠. 저렇게 적극적으로 아주 방어하고 나서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이런 정황들을 이런 깊은 어떤 심도 깊은 내용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조혜주가 누구이기에 저렇게까지 2월 국회 자체를 민생국회 어떤 법안들을 다 팽개쳐버리고 저렇게까지 하냐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게 이제 상황들을 잘 모르니까요 그렇게 하는 거죠. 요약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혜주 씨를 중앙선관위 위원으로 지명하고 또 그 임명을 강행하고 그래서 상임위원이 되게 만든 것은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다. 그러나 선거 중립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라면 철저하게 시키고 선거 관리를 공명정당하게 해야 될 그런 인사여야 될 텐데 특정 정당의 어떤 대선 캠프에 이름을 올렸던 사람이 상임위원회 위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이런 그 사람을 이렇게 상임위원회에 앉히는 것 자체는 정말 삼가야 되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공정을 그렇게 강조했던 대통령 아닙니까? 공정. 그런데 과연 공명선거를 할 의지가 있는 건지 상당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스럽습니다. 우려스러워요. 그거는 정말 문재인 더민주라고 그래서 이것은 그냥 대충 넘어가고 또 자한당이라 그래서 그래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여야 어느 정당이 됐든지 간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선관위의 경우는 어쨌든 선거 관리를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말 국민들이 봤을 때 공평무사 하게 선거 관리를 해야 될 사람이 상임위원회 또는 위원장에 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등등에 그렇게 수장이 되고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오염되고 편향되지 않은 인사가 상임위원회에 앉는 것이 맞아요. 물론 이제 정당 추천위원회 경우는 그 정당에서 추천하는 위원이기 때문에 그 정당의 입장을 대변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대통령이랄지 대법원장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임명, 지명, 추천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좀 공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 어쨌든 중앙선관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어떤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위반이다, 아니다, 이런 결정을 내려요.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원회의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내립니다.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도 선거법 위반이다, 선거 말하자면 중립을 위반했다라고 어디서 결정했어요? 중앙선관위위원회가 결정한 겁니다. 9명의 위원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경고를 먹었지 않습니까? 2번인가요? 3번인가 경고를 먹었어요. 그렇게 경고를 받은 대통령은 역대 노무현 대통령밖에 없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때 당시엔 누가 상임위원이었는지 좀 지금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너무 민주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상임위원을 제대로 이렇게 자기 사람을 세우지 않아서 오히려 그렇게 당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또 그런 생각도 얼핏 드는데 그렇게 민주적이어야 되겠죠. 그게 맞는 거죠 원래. 그래서 대통령도 선거 중립 위반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도 조심하고 그리고 국가기관들이 대선에 개입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렇게 조심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대통령의 그야말로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시도록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좀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조혜주 씨가 임명이 돼서 이게 이제 상당 기간 동안 아마 정치권의 불씨로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예,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